고전의 재해석, 수신 제가 치국, 시민언론 민들레 상임고문 강기석입니다. 한자만 보면 진저리를 친다는 젊은이들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중국의 고전이요,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필독서였던 대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릇 정치를 하려는 위정자는 먼저 스스로를 수양하고 가정을 잘 이끈 연후에 비로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 정도의 뜻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스스로 사람 자격을 갖추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정도 제대로 못 꾸리는 자가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 혹은 그런 자가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지요. 저는 한글, 한자 혼용 세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자를 읽고 쓸 줄은 알지만 한문을 공부한 적이 없어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 한참 나이가 든 후에 고 신영복 선생을 통해 이 문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신 선생은 이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삼강령 8조목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학 독법의 핵심이라고 하십니다. 삼강령이란 첫째, 명덕을 밝히는 것. 둘째, 백성을 사랑하는 것. 셋째, 최고의 선에 도달하는 것. 그리고 8조목이란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입니다. 신 선생은 대학이 귀족, 즉 위정자를 위한 학문임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지식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출세를 위한 개인 교양서가 아니라 송나라 때의 사회학 이론서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을 개, 돼지처럼 여기던 왕조시대에도 명덕이 있는 사회, 백성을 친애하는 사회, 최고의 선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궁구하지 않는 귀족들은 벼슬길에 나가지 못했다니요. 삼강령이 이상적인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다면 8조목은 개인과 사회의 통일적 인식에 그 핵심적 의미가 있다고 신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개인, 집안, 나라, 천하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전체 체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적 수양의 높고 낮음은 불교의 해탈과 달리 개인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정,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8조목의 뜻을 잘 공부하고 이해한 자가 벼슬길에 나서면 충신이 되고 중간에 변심하거나 처음부터 속이고 벼슬을 얻은 자는 간신이 되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외척들이나宦관들이야 애초부터 대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권력을 얻었으니 나라를 어지럽히고 급기야 나라를 망하게도 하는 것이겠고요. 하물며 왕이 수신을 제대로 못한 자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8조목의 앞 4개 조목이 수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르치는 것인데 성의, 정심은 한자 그 자체로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신 선생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저는 이것이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요체는 요새말로
올바름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절제와 배려, 그리고 정직과 염치 같은 가치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욕망에 치우쳐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절제이며, 나보다도 남의 사정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배려인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짓을 할 때는 수치심을 느끼는 것, 그 수치심 때문에 아예 옳지 못한 짓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염치의 작용일 것입니다. 평생을 책이 아니라 술을 가까이 하고 욕설과 장광설로 주변 사람들을 윽박지르며 골프 치고 싶으면 아무 때나 황제 골프를 치는 등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온 사람이 결코 해득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 앞의 경물치지인데, 신 선생은 사물과의 관계나 실천을 통해 인식과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 두 단어야말로 주자가 대학에서 가장 의미를 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논어의 유명한 문구 학이 시습지, 즉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으로 익힌다는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물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일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며 읽고, 이해할 수 없으면 연관 자료를 찾아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더 아는 이에게 물어봐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책이 부족한 옛날이라고는 하지만 책 한 권 달랑 읽고 과거 시험에 합격해 관직을 얻을 수는 없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판검사들 중에는 인문서 하나 제대로 읽지 않고 법전만 달달 외운 실력으로도 권력의 자리에 오른 이가 있으니 부조리도 이런 부조리가 따로 있을 수 없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 짝을 이룬 김건희라는 여성은 더하면 더했지 나은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보다 책은 몇 권 더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멤버 유지라는 해괴한 단어가 포함된 엉터리 논문으로 최고의 경물치지 인정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는 박사 학위를 땄고, 그 박사 학위로 가는 석사 논문마저 엉터리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짜 경물치지입니다. 그녀에게 쏟아지고 있는 주가 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명품백 뇌물 수수 사건, 국힘당 공천 개입과 대통령실 인사 전횡 등 국정농단 의혹들을 보면 성의와 정심, 즉 배려와 자제, 염치, 정직 등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수신이 이런 정도인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외척이 바로하고 간신들이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그 의미를 잃지 않으려면 평천하 대신 자신의 직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를 따져보는 경영 같은 단어를 넣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신제가 경영 치국으로 말입니다. 지금은 봉건 왕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천하가 의미하는 국가보다 상위의 개념이 없습니다. 또한 왕조 시대에는 귀족 가문 자체가 정치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집단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가 치국의 전제였을지 모르나, 지금은 어떤 직업인이든 정치를 할 수 있는 민주정 시대 아닙니까? 가족 개념은 극히 축소됐고요.
따라서 제가 대신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이 속했던 조직을 어떻게 경영했는가가 치국 능력을 따져보는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했던 겁니다. 불행히도 박정희, 전두환 두 군인 출신 대통령들은 출발부터 반란으로 시작해 군사 독재로 끝났고, 현대건설 출신 이명박은 질 나쁜 경영인답게 사자방으로 나라의 곳간을 털었습니다. 제대로 된 경력 없이 오로지 아버지의 후광으로 평생을 보낸 박근혜는 역시 그 무능으로 인해 탄핵당했고요. 말로만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법과 원칙을 따진다면서 실제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혹은 무권유죄, 유권무죄를 신조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는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능력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걸까요? 남편과 함께 공동으로 권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논란 속에 휩싸여 있는 김건희 씨의 경우는 또 어떨까요? 세상에는 지금 대통령의 각급 인사나 국정 운영 수준이 딱 코바나 콘텐츠 경영 수준이라는 말이 파다한데, 이런 소문이 갖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신영복 선생의 통일론적인 해석에 따르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수신제가라는 자격이 없는 이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아우성이 100%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팔조목이 허물어지고 명덕, 친민, 지선, 삼강령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손 놓고 있으면 조만간 국파 산하제라는 시구를 읊조리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에 빠져 국정을 내팽개치고 알록산이 난을 일으켜 폐허가 된 장안을 헤매며 두보가 지었다는 시 춘망의 첫 구절, 나라는 망했는데 산과 강은 그대로구나 하는 한탄이지요. 그렇게 나중에 후회할 수만은 없겠지요. 신영복 선생은 다음과 같은 맹자의 말씀도 전합니다. 국가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백성이다. 그 다음이 국가의 법통이며 왕이 가장 가벼운 존재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에 들게 되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마음에 들게 되면 대부가 되는 것이다. 제후가 무도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그를 몰아내고 현군을 세운다. 봉건 왕조 시대에 왕을 몰아내는 혁명의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맹자는 설사 왕일지라도 무도한 자라면 민중은 그 자를 몰아낼 수 있다는 건데, 그 왕은 손바닥에 왕자를 쓴 가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민주시대에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무도한 자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요.